여권에서 임종석이 이제 비서실장을 했는데 물러났습니다. 그 비서실장을 하고 물러날 때는 조국하고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자, 그런데 조국은 부산파고 임종석은 386 전대협 주사파를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전대협 출신 의장들은 많아요. 이인영이나 뭐 우상호나 오영식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전대협 출신입니다. 근데 왜 임종석이 유독 지금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한 걸로 지부되고 있나?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대협을 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임종석이 있을 때 전대협의 친북성이 가속화되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전에는 전대협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전대협이 그렇게 친북성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뭐 운동권 단체처럼 했습니다. 그게 중간에 서서히 친북적인 단체로 기울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임종석 이후에는 전대협이 한총련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명확하게 주사파 조직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냈는데 임종석이 전대협이 한총련으로 가게 만드는 그야말로 그 중간 이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은 임종석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임종석 때부터 드러내놓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생 조직에서 주사파, 즉 북한을 추종하는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부분이 노골적으로 대학가에 퍼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그때 그 시절에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 저 잘 알잖아요. 임종석이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미치잖아요. 제 연배에서 그걸 모른다고 여기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한테 이 댓글 달아보세요. 저 비슷한 연배의 아래 위로 2, 3년 사이에 대학을 다닌 사람 중에 임종석 이후에 전대협과 한총련이 주사파가 아니었다. 그때 NL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직이 그야말로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체 사상 조직이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대중적인 전위 조직이 있고 숨어있는 이 이너스클 조직이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이너스클 조직에서 다 이렇게 지금 어느 대학교 학생회장은 누가 나가라, 또 전대협 한총련의 어떤 중요한 조직, 투쟁 조직은 누가 맡아라, 이런 걸 배당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마다 당시 NLPD 대결이 있고 CA라는 작은 그룹도 있었는데 이게 거의 처음에는 7대3 나중에 8대2 9대1 정도로 전국의 대학교 학생회장을 다 NL이 장악해버리는 계기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한마디로 한국의 각 대학교 학생회에 NL 주사파 출신들로 다 장악하는 그런 비조, 즉 창시자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회장 출신 정치인이 있었죠. 김민석이도 있지만 그렇다고 김민석이가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지만 존재감이 있습니까? 이인영이가 원내대표도 하고 했지만 크게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임종석은 특별한가? 임종석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뭡니까? 문화 관련 재단을 만들어서 북한의 지적재산권이나 영상에 대한 권리를 방송사나 출판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으로 직접 보내는 게 오이사 조치 이후에 불가능해지니까 그걸 법원에 공탁을 걸어놨다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지금 피해를 본 돈 받아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임종석이 공탁 걸어놓은 돈을 압류 조치하는 것도 방법일 건데 아무도 그거 안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참 대한민국 사람들 속도 좋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임종석을 문재인이 발탁을 했어요. 양정철이가 사실은 문재인 캠프의 대선운동을 2012년이고 이번이고 이호철과 더불어서 주도해 왔는데 양정철이가 박은수 밑에서 서울시 부시장을 했던 임종석이 그렇지만은 여러가지 구설수로 올라서 정치적으로 거의 자초되었던 임종석, 그러니까 당에 잠깐 사무총장을 맡았지만은 구설수가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출마도 하지 않고 뒤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빠졌던 임종석이를 다시 부활시킨 사람이
양정철이란 거예요. 그래서 양정철이가 문재인 선거 캠프에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데려오고 자기가 밑에 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이 문정권의 스타트 시점에서 임종석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서 임종석이 초대 비서실장이 되고 임종석이 이낙연을 총리로 올리고 그러면서 임종석 천하가 열렸죠. 자, 그런데 이제 조국을 이렇게 이민정 수석일 때 거기에 이제 부산파들이 임종석과 이렇게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임종석이 관련 여러 가지 뒤에 좀 틀어볼 건수를 가져오라고 했다라는 말까지도 이 청와대 특감 반원의 그 논란 과정에서 튀어나왔잖아요. 어쨌든 임종석이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1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가 터져 나올 때 이제 그만두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임종석이가 실각했느냐 했을 때 임종석이 출마하겠다고 종로에 나오겠다고 종로에 집도 이렇게 전세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낙연이 나오겠다면서 임종석은 또 사퇴를 하고 그러다가 또 임종석이 재등장한다 역할 뭐 출마한다 이런 말이 나오다가 검찰 수사가 울산 지금 선거 조작 사건으로 임종석을 출두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석이가 또 물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이것도 검찰이 임종석을 다시 불러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총선 끝난 이후에 울산 사건 수사가 그냥 허지부지 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데 지금도 울산 선거 조작 사건에 지금 임종석이 한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임종석이가 국정원장으로 재등판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가 지금 북한이 6월달 접어들면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세게 나왔다. 지금은 보류를 좀 했지만요. 자, 그러면서 북한에 대응하는 지금 안보 라인을 바꿔야 되겠다. 안보 라인이 아니라 대북 라인이죠. 대북 라인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임종석 국정원장을 지금 들이밀고 있다. 이게 지금 바닥에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훈 현 국정원장이 이제 정의용이를 퇴진시키고 정의용 안보실장 자리에 가고 서훈이가 그리고 비어있는 국정원장에 임종석이가 간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희대의 코미디죠. 국정원이면 원래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간첩 잡는 기관의 우두머리가 참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임종석이 안보실장, 국정원장 두 개 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임종석은 왜 또 등장한 것일까? 자, 이 대목에서 봤을 때 여권 핵심 관계자라면서 어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되고 그 흐름에서는 2018년에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정의용의 후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정의용은 최근에 문재인에게 여러 차례 물러나겠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협상을 벌인 경험이 있는 임종석을 외교 라인에 빨리 데려와서 앉혀야 된다. 그래서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의 고위급 인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김정은이 만난 사람은 서훈, 정의용, 그리고 윤건영, 임종석 이 4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4명 중에서 서훈은 뭐 안보실장으로 돌리면 되고 정의용은 이제 집에 가면 되고 그리고 임종석을 국정원장에 올려야 된다. 자, 그래서 몇몇 인사들이 지금 문재인에게 정의용 후임으로 임종석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자, 안보실장은 청와대의 수석보다 조금 높은 위치지만은 그 급이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는
청문회 안 하잖아요. 비서실장도 청문회 안 하잖아요. 임종석이 청문회 안 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됐잖아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북한에다가 정의용과 서훈을 특사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북한이 13일 날 개성을 폭파시키겠다. 그래서 15일 날 뭐 특사를 보내겠다니까 북한이 거절했다고 김여정이가 16일 날 까버렸죠. 자, 그러니까 정의용이 서훈이 안 통하니까 임종석이에게 안보실장을 시켜서 북한과의 특사를 써야 되겠다. 자, 이 대목에서 임종석이가 어떻게 문재인의 후보 때부터 비서실장이 되고 초대 비서실장이 되었을까? 나이나 비중으로 봐서 한참 떨어지고 주류라고 볼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좌파 내부에서도 주사파의 거두다 비주류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좌파들의 주사파들이 80년대 중반 이후에 운동권을 쓸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문정권이 좌파 정권이라더라도 그 속에서 주사파가 주류다, 상징적 인물이 주류다라 하기에는 좀 앞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될 때 저는 대한민국의 매우 뿌리 깊은 친북 진영에서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쓰라고 문에게 이런 추천이 되었다. 말이 추천이지 문에게 좀 압박이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좌파 진영 내부에 원탁의 멤버라고 하는 원로들이 있는데 그 원로들 내부에서 임종석을 비서실장으로 갖다 놓으면 문정권이 집권해서 머릿속에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이 북한하고의 지금 거래였을 겁니다. 문은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대선은 그냥 장난이죠. 게임에 불과했어요. 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문은 얼마든지 대선은 자기가 이긴다고 보고 후보 때부터 북한하고의 거래를 고심을 했을 거고 그 거래 때문에 임종석을 후보 비서실장으로 데려놨다가 당선되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 덕분에 임종석을 데려왔던 양정철은 사실상으로 완전히 팽당한 거죠. 그렇다면 안보실장이나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의 통일부 장관으로 임종석은 납득이 가는데 이 정권 수준을 생각하면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는 이인영이가 내정되어 있다고 그러고 임종석이 안보실장이 아니라 안보실장에는 국정원장 서훈이 와서 맡고 그러니까 북한하고 깊숙한 실무적인 역할을 국정원장이 했을 거니까 이 국정원장은 정의용이 빠져버린 자리에서 서훈도 빠져버리면 실무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했던 게 끊기니까 그 부분을 연속선상에서 둘 중에 한 명은 남겨야 된다 해서 서훈을 국정원에서 빼고 안보실장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서훈을 국정원장으로 계속 두고 안보실장을 임종석을 앉히면 될 건데 자, 임종석이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하다가 안보실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야 안보실장, 정책실장, 비서실장이 다 실장인 것 같지만은 강등이잖아요. 아마 그거는 임종석이가 견디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보실장이라 해봤자 밑에 지고 있는 조직 몇 명 되겠어요? 비서관, 행정관까지 해서 죄다 합쳐서 몇 명 되겠습니까? 20명 되겠습니까? 안보실에요? 그러니까 돈 얼마 쓸 수 있겠습니까? 안보실장이 가진 거는 사회적 지위밖에 없지 그 밑에 조직과 자금이나 이런 것이 별로 없지요. 근데 국정원장으로 가게 되면 한 5,000명쯤 되는 직원을 데리고 있고 1조 1,000억쯤 되는 돈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 입장에서는 국정원을 가고 싶어 하지 안보실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임종석은 북한과의
별도의 제가 봤을 때는 의사소통 구조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북한이 쭉 봤을 때 임종석이 어디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국정원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보실로 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북한도 뭐 훤한데 북한하고 실질적인 물밑 거래는 다 어디서 합니까? 국정원에서 하잖아요. 안보실이라는 건 그건 상황실 비슷한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북한이 국정원이 과거에는 보수 정권 때는 북한 사람들을 간첩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국내외로. 그러면 이 북한 사람은 북한 간첩들을 잡으러 다니고 내통망을 찾아내는 여기에 임종석이 수장으로 가면 북한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찢어지겠죠. 자, 북한의 대남 공작은 통전부에서 담당하는데, 자, 남쪽의 국정원장을 임종석이 하게 되면 북한의 통전부와 남쪽의 국정원이 둘 다 내 손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디로 갈래 하고 보면 100% 임종석이든 북한이든 다 국정원장으로 가겠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친문계 내부에서도 정의용 후임으로는 올 사람은 서훈밖에 없다. 그러면 서훈을 빼서 안보실을 넣으면 서훈 입장에서는 잘리지 않고 그냥 임기 연장한다라는 게 다행이다 싶지만, 국정원장 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안보실에 와서 청와대 옆에 방 하나 그냥 얻어서 앉아 있으면 그건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싶어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국정원장을 임종석이 맡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금 그런 겁니다. 자, 국정원장은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을 관할하는 정보위원장이 야당하고 협의해야 된 데에서 18개 상임위 중에 유일하게 지금 선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가리우스가 임종석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취임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라 이래 봅니다. 자, 통일부 장관에도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을 지금 통일부 장관에 앉히는 것도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자, 정상적인 상태라면 임종석이 국정원장 간다. 과거에 임수경을 평양에 보내고 그야말로 한국에서 북한의 입장에 제일 따랐던 사람이 임종석인데, 그 임종석을 지금 국정원장에 보낸다라는 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진 일이지요. 근데 뭐 최근에 이 문가리우스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임종석이 국정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별 놀랄 것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임종석 국정원장 시대에 살아가게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제 북한의 통정부나 한국의 국정원이나 뭐 다 비슷해지는 자매기관이 될 것 같아요.